네, 그럼 성과형 광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파트는 바로 크리에이티브에 관한 것입니다. 성과형 광고의 경우에는 크리에이티브, 즉 이 소재 운영에 따라서 굉장히 효율의 편차가 크다는 것을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윤성님께서 이 네이버만의 크리에이티브 팁에 대해서 준비를 또 하셨다고요. 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것은 디스플레이 성과형 광고에 대한 고효율 크리에이티브 팁입니다. 사실 이거 보시려고 좀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좀 많아서 빠르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요점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 배너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카피, 그리고 배경, 이렇게 세 가지 요소이고요. 일반적으로 유저는 이미지를 먼저 인식해서 직관적으로 이 상품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텍스트를 읽고 그 오퍼에 따라서 행동하는 패턴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배너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정확하게 역할이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분리되어 있는 만큼 서로 잘 연결돼서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좋은 효율을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미지는 광고를 보게 하는 트리거로서 아이 캐칭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요. 두 번째 카피는 고객의 니즈를 자극하고 호기심을 유발시켜서 결국은 클릭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배경은 전체 광고의 톤 앤 매너를 컨트롤하게 되고요. 광고의 효율을 완성시키게 됩니다. 제가 이 뒤에서부터는 요 세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어떻게 하면 고효율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배너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오픈형과 템플릿형. 오픈형은 저희 상품으로 치면 모바일 메인 상품이 대표 상품일 것 같고요. 네. 템플릿형은 스마트 채널이 가장 대표적인 상품일 것 같습니다. 템플릿형은 아무래도 좀 정해진 규격에 맞춰서 크리에이티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효율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깨부실 수 있도록 한번 고급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먼저 오픈형 크리에이티브 팁 먼저 말씀드릴게요. 스마트 채널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이 팁은 저희가 네이버 내부 서비스들을 기반으로 충분한 내부 캠페인들을 돌려서 데이터를 어느 정도 신뢰할 만큼 축적한 다음에 만들어낸 인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가이드로 사용하시기에 충분히 좋은 데이터일 것 같습니다. 먼저 이미지 오브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배너에서 이미지 오브제를 사용한다면 효율이 더 좋을까요?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더 효율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지 사용은 유저의 시선 집중에 굉장히 유리하고요. 정보 인식률을 배가시켜서 광고 반응률을 증대시키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왼편처럼 텍스트형 배너와 오른편처럼 이미지를 사용한 배너를 가지고 두 가지를 여러 테스트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293% 정도 효율이 올라가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사용해야 될까요? 이미지를 사용하면 무조건 다 효율이 좋아지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배너의 좋은 이미지 조건은 굉장히 직관적인 이미지, 그리고 카피와 연결되면 메시지 전달력이 강화되는 이미지입니다. 제가 직관적인 이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직관적인 이미지라 함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딱 이미지를 봤을 때 1초 내에 이게 무슨 상품이구나, 무슨 서비스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이미지가 카피와 결합됐을 때 요런 이벤트구나, 혹은 요런 광고 내용이구나 라는 걸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왼쪽 최상단의 요 예를 보시면 요 가방을 웰컴 킷으로 주는구나, 그 밑에 보시면 네일샵이 50% 적립해 주는구나, 그 오른편을 보시면 햄버거를 1,000원에 주나 보네,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미지를 인식하고 카피와 결합해서 정보 인식률을 높이는 이런 배너의 이미지가 가장 좋은 직접 연상되는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분산되지 않고 집중된 이미지가 효율이 더 좋겠죠. 왼쪽이 분산된 배치, 오른쪽이 동일한 내용의 집중된 배치입니다.
여러 가지 오브제를 활용했을 때 더 효율이 좋은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집중된 배치를 만들었을 때 더 효율이 좋아지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러스트보다는 실사 이미지를 활용하시는 것을 저희는 더 추천드립니다. 왼편이 일러스트고 오른편이 실사 이미지죠. 일러스트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직관적인 이미지의 직관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사 이미지를 활용하실 때 효율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되고요. 근데 실사 이미지가 없으신 경우에는 좋은 디자이너 분들의 훌륭한 노가다를 통해서 이렇게 실사에 가까운 일러스트 이미지를 만들어 내셨을 때 더욱 좋은 효율을 만들어내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지 오브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직관적인 이미지이다. 자,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카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반응하는 카피란 무엇일까요? 카피에서 니즈를 자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여러 가지 A/B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요. 저희의 요번에 답과 그리고 최근 시장의 트렌드는 바로 개인화 메시지입니다. 요즘은 타겟팅 기법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특정 상황, 특정 인물에 대한 타겟팅 개인화 메시지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개인화 메시지가 뭐야? 조금 모호하잖아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서 제가 정의를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개인화 메시지라 함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특정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 그게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너무 좁을 필요도 없고요. 어느 정도 브로드 하더라도 충분히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타겟이 공감하고 좋아하는 키워드를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례로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주니버 앱 캠페인이었습니다. 주니버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키즈 서비스이고 광고에 노출되는 분들은 당연히 학부모시겠죠. 네. 네, 왼편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일반적인 그냥 이벤트 메시지고요. 오른쪽에는 우리 아이라는 특정한 키워드를 저희가 사용해 봤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내 얘기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놀랍게도 이게 350%가 잘못 적혀진 게 아니라 3500%의 효율이 상승하는 케이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이긴 해요. 이 정도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하지만 어쨌든 이런 개인화 메시지들의 유저들이 굉장히 많이 반응한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네이버 웹툰 서비스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네이버 웹툰에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때 1029 여성들이 메인 타겟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께 어떻게 하면 어프로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1029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공감 그리고 일러스트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사용해서 카피를 만들어 봤습니다. 내가 공감한 일러스트로 일러스트 책 만들기 이렇게 했을 때 결과는 밑에 표 보시면 빨간색으로 저희가 표시를 해 놓았는데요. 여성 타겟이 남성들보다 훨씬 더 반응률이 높았고 특히 10대, 20대의 반응률이 훨씬 더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체 배너 효율도 오른쪽에 1029 여성 타겟 대상으로 한 카피가 훨씬 더 좋은 효율을 만들어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배너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죠. 하나의 메시지, 원 메시지만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너무 쉬운 얘기고 뻔한 얘기니까 바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많은 정보의 이벤트 내용을 담는 것보다는 오른쪽처럼 하나의 혜택, 원 메시지만 담는 것이 훨씬 가독성이 높기 때문에 효율이 좋아집니다. 당연히 2배 가까이 효율이 높아지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좀 거창하게 배경이 전체 효율을 완성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배경은 앞에서 함께 살펴본 이미지나 카피보다 훨씬 좀 후순위로 생각되는 그러한 요소이긴 하죠. 그렇지만 배경이 결국은 전체 효율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너 배경에 대한 색상, 이 색상의 선택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는 컨텐츠 영역과 우리 배너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강한 유색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내 배너가 더 많이 눈에 띄니까요. 예를 들어서 강렬한 핑크색이나
빨간색 배경을 만들었을 때 컨텐츠 영역과 확연하게 분리가 될 테니까요. 그렇지만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기본적으로 강한 유색 배경보다는 밝은 미색의 배경색이 훨씬 더 높은 클릭률을 만들어낸다라는 점입니다. 이 사례를 한번 같이 살펴보실게요. 저희가 버거킹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왼쪽에 굉장히 강한 빨간색 배경, 그리고 좀 약간 톤 다운 시킨 노란색 배경, 오른쪽에 밝은 미색 배경, 이렇게 세 가지로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진행했을 때 이 오른쪽 톤 다운된 배경으로 넘어갈수록 효율이 좋아졌고요. 최종적으로는 약 139%의 효율이 상승하는 효과를 기록했습니다. 네, 다른 케이스도 한번 보실게요. 왼편이 강한 유색 컬러의 배경을 사용한 것이고요. 오른편이 밝은 미색의 컬러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때도 오른편에 밝은 미색 컬러를 사용했을 때 효율이 더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광고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 컨텐츠와 우리 광고의 구분점을 명확하게 만드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네이티브하게 우리 광고를 컨텐츠 안에 녹이는 것이 더 높은 효율을 만들어낸다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컨텐츠와 우리 배너를 분리하려는 노력보다는 이 밑에 보시는 것처럼 미색 배경에서 더 높은 가독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색상 대비라는 것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요. 색상 대비는 한 색상이 다른 색상으로부터 분리되어 보이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아래 두 가지 이미지 중에 오른쪽이 훨씬 더 가독성이 높으시죠? 훨씬 더 잘 읽힌다는 뜻인데요. 색상 대비율은 보통 1:1에서 21:1까지의 지표를 기준으로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온라인 배너에서 사용하는 웹 접근성 측면에서는 3:1 이상의 색상 대비율을 따라 만들어야 된다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색상 대비율을 따라 만들어야 된다라고 3:1 1:1까지의 지표를 기준으로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온라인 배너에서 사용하는 웹 접근성 측면에서는 3:1 이상의 색상 대비율을 따라 만들어야 된다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왼편에 있는 박스는 3:1 이하의 대비율인 거고요. 이 오른쪽 박스에 있는 것은 21:1에 가까운 대비율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이 유색 배경을 쓰면서 색상 대비율을 조금 낮춘 편이고, 오른편이 미색 배경의 색상 대비율을 높인 편입니다. 이때 당연히 오른편이 더 효율이 좋았고요. 그리고 다른 예시도 똑같은 패턴으로 유색 배경보다는 미색 배경의 가독성을 높인 것이 훨씬 더 효율이 좋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마트 채널 크리에이티브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너무 빠르거나 내용 이해가 좀 안 되시는 건 아니죠? 네, 굉장히 잘 듣고 있고 네. 이해가 잘 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스마트 채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본 것은 저희 네이버 내부 서비스들을 가지고 저희가 A/B 테스트를 진행한 거고요. 스마트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 광고주분들께서 베스트 프랙티스로 만들어내신 고효율 크리에이티브들을 네. 제가 본따서 재구성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이미지나 뭐 특정 브랜드, 제가 그린몰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썼거든요. 네. 이런 브랜드 네임들은 실제 하는 그런 브랜드들과 전혀 관계없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 채널의 전체 평균 CTR은 0.5%입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서 보셨던 장표에서처럼 스마트 채널의 CTR이 굉장히 높은 편이 있거든요. 캠페인 기준으로 봤을 때 3.63%의 클라이언트도 3점이 넘어가면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은 겁니다. 7배 이상의 효율 차이를 만들어낸 것인데요. 과연 어떤 차이가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채널을 접하게 되는 유저들의 동선을 보면 좀 더 쉽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네이버 앱을 오픈하고 스마트 채널을 만나시려면 오른쪽으로 스와이프 하셔서
뉴스판에 진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스마트 채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다음에 유저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저희가 기대하는 것처럼 광고를 바로 클릭할까요? 제가 보기엔 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해서 원하는 판으로 넘어가시던가 아니면 스크롤 다운을 해서 더 원하는 뉴스 컨텐츠를 읽어보시던가 마지막 옵션이 아마 광고를 클릭하는 옵션일 겁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옵션이 아마 광고를 클릭하게 되는 옵션일 텐데요. 이걸 좀 더 구조화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얘기했었던 것처럼 스마트 채널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크리에이티브 자유도가 낮은 환경인데 그리고 유저들이 클릭할 가능성도 굉장히 낮은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위에 헤드라인으로 만들어낸 것처럼 찰나를 잡을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찰나 안에서 아이 캐칭에 성공하시고 니즈를 효과적으로 자극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3.63%의 CTR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케이스의 CTR이 이렇게 높았는지 지금부터 실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오브제는 좀 더 과감하고 광고스럽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보실 게 아이 캐칭형인데요. 이 두 가지 오브제 너무 많이 보셨죠. 전통적으로 아이 캐칭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아이콘들입니다. 한 가지 조건은 이렇게 해서 아이 캐칭을 잡으셨다면 그 다음 오퍼가 개인화 메시지 혹은 실제로 니즈를 자극할 수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고객들이 클릭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오퍼여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대비율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아이콘의 빨간색 점 하나가 이게 굉장히 보색이기 때문에 대비율이 높아서 가독성이 굉장히 높은 색상 대비율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이 형태들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형태니까 좀 다른 형태로 아이디에이션 하셔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추천할 만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주의하실 점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퍼가 정확하게 좀 전달되어야 됩니다. 요 첫 번째 사례를 보시면 50% 할인이라는 아이콘을 통해서 아이 캐칭에는 분명히 성공하셨을 거예요. 굉장히 자극적인 아이콘이거든요. 근데 오른쪽 카피를 보시면 그린몰 첫 구매 고객님. 유저들이 여기서부터 당황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린몰 뭐지? 나 그린몰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린몰 가서 회원가입까지 해야 되나? 됐어. 그냥 모르겠으니까 넘어가지. 라고 생각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CTR까지, 클릭까지 연결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린몰 클라이언트께서는 이 밑에 사례가 훨씬 더 좋은 사례였습니다. 이렇게 상품을 예쁘게 구성해서 보여준 다음에 그린몰 프리미엄 라인업 세일 이렇게 보여줬을 때는 요 상품들을 사려면 여기서 세일을 하는구나 라고 좀 더 직관적으로 인식을 해서 그런지 1.43%까지의 효율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 채널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상품을 잘 보여주실 때 좋은 사례를 만드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상품들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 사례를 보시면 이퀄 원피스. 원피스라고 하면 보통 굉장히 욕심내시면서 원피스 전신을 다 보여주려고 노력하시거든요. 이렇게 되면 상품이 굉장히 작게 되면서 찰나를 잡을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이퀄 사례처럼 원피스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크로핑을 해서 상품을 크게 보여주신 다음에 이퀄 원피스라고 하시면 요 상품이 원피스구나 라고 연결이 되면서 높은 클릭 반응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아래 사례도 요즘 저희 스마트 채널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 크리에이티브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여성 속옷 세트입니다. 굉장히 직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자극적인 이미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른쪽 카피 너무 편해서 깜짝 놀랐어요. 편한 속옷 세트인가? 라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좋은 CTR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품을 보여주시더라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례 보시면 똑같이 속옷 세트를 표현하셨는데 배경을 집어넣으시면서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좀 예쁘고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직관적이지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찰나를 잡지 못하는 크리에이티브가 된 거죠. 그 밑에 사례 보시면 이렇게 상품 전체를 보여주시는 경우에 효율을 만들어내신 케이스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 의료나 뷰티 상품들을 이런 식으로 많이 오브제를 사용하시는데요.
CTR이 0.1%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과감한 이미지 크로핑, 아까 제가 원피스 사례에서 보여드렸죠. 이 다음 사례를 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하실 것 같아요. 뷰티 제품 중에서 0.13%의 크리에이티브입니다. 이 파란색 병을 전체를 다 보여준 형태, 좀 아이캐칭에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요 밑에처럼 좀 과감하게 크로핑해서 요 정도만 보여주셔도 아, 화장품 무슨 브랜드, 늘어지는 얼굴의 탄력, 이거 얼굴 화장품인가? 이렇게 해서 연결되면서 좀 더 좋은 효율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모델을 활용하는 케이스는 어떨까요? 모델 활용 시에도 상품이 잘 보이는 게 우선입니다. 모델 활용의 베스트 프랙티스가 요 밑에 두 가지 사례인데요. 모델의 얼굴이나 전신이 보이기보다는 모델이 착장하고 있는 상품이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케이스에는 둘 다 1% 이상의 CTR 효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좀 빅모델을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내가 빅모델을 사용했으니까 모델이 좀 잘 보여지길 원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직관성 혹은 가독성, 원메시지 이거에서 조금 벗어나는 케이스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두 가지 케이스가 빅모델이 활용된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이게 원피스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모델을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델도 잘 안 보이고 원피스도 잘 안 보이는 이런 효과. 그래서 이 밑에 사례를 보시면 그린이 형이라고 그 모델을 콜링까지 해주셨지만 네. 그렇게 높은 효율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채널을 활용하실 때는 빅모델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빅모델을 활용하시더라도 이런 형태가 아니라 좀 더 주목도가 높은, 가독성이 높은 그런 형태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케이스가 가장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모델과 상품 두 가지를 다 활용하면서 가독성이 정말 낮아지는 케이스. 이런 조합은 제가 단 한 건도 좋은 케이스를 못 봤거든요. 네, 스마트 채널에서 이런 조합은 좀 피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카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피는 앞서서 제가 개인화 메시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스마트 채널에서 고효율을 만들어내시는 경우에는 개인화뿐만이 아니라 정말 니즈를 콕 찍어서 자극하실 수 있게 이게 필요하신가요? 라고 물어보고 정말 필요한 오퍼링을 해주시는 이런 형태가 굉장히 고효율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례를 한번 보실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두 줄 구성을 추천드리고요. 첫 번째 줄에서는 우리 상품이 필요한지 니즈를 한번 물어봐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필요해요 라고 대답하는 유저들한테 해결 방안까지 제시해 주시면 완성되는 구조입니다. 위에 사례를 보시면 허리 건강이 걱정된다면 척추에 좋은 그린 명약, 거기에다가 1개월분을 무료로 제공해 준다라는 이 솔루션은 굉장히 높은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CTR이 3% 이상을 만들어냈고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아이캐칭에 이어서 이 카피들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타겟팅만 약간 40대 이상 혹은 50대 이상으로 걸어주시면 충분히 많은 유저들이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카피라고 생각됩니다. 요 밑에 크리에이티브가 진짜 베스트 프랙티스인데요. 이 뱃살 이미지 딱 보여주시면서 빠지지 않는 뱃살이 걱정이라면 아마 이거는 타겟팅을 걸지 않으셔도 전 국민의 한 50% 정도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카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줄 사용해서도 좋은 케이스가 있어요. 네, 요 케이스들은 제가 재구성하지 않고 그냥 바로 날 것으로 보여드리는 케이스인데요. 나이키나 필라 같이 스포츠웨어 브랜드에서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높을 경우에는 상품 이미지 보여주고 그냥 카피 한 줄로서 그냥 높은 효율을 만들어내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스포츠 패션 업종이라고 해서 모두 다 이 공식이 통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드 상황에 따라서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모션이 있다면 꼭 강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에 제가 위에 보여드린 케이스는 앞서서도 보여드렸던 고효율 케이스이긴 한데요. 밑에처럼 이렇게
프로모션까지 같이 제공해 주시면 효율이 거의 2배 이상 차이 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프로모션은 스마트 채널에서 고효율을 만들어내는 기본 어셋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모션 내용이 좀 애매하면 이거는 효율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례를 보시면 그린 폴마레를 추가 증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린 폴마레 사실은 우리가 뭔지 잘 모르는 그쵸, 거잖아요. 잘 모르죠. 네, 직관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차라리 다른 표현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었으면 훨씬 더 좋은 효율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0.13%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몰의 아이덴티티가 좀 분명하지 않고 브랜드 파워가 좀 낮다면 다른 표현 방식을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스마트 채널 크리에이티브 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아이 캐칭이 확실한 이미지, 그리고 직관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시고요. 카피의 내러티브 구조를 명확하게 잘 설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점만을 단순 명료하게 전달하셔서 원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윤성님 정말 이 짧은 시간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만 쏙쏙 뽑아서 아주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주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웨비나를 보고 계신 여러 광고주분들이나 이 대행사 마케터분들 그리고 클라이언트분들 모두 이 소재 운영에 있어서 궁금하신 점들이 굉장히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되고 어떻게 하면 효율을 높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윤성님의 발표가 굉장히 유익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분들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고 계신데요. 저희가 대표적인 질문 2가지 정도만 뽑아서 한번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업종 평균 CTR보다 우수하게 광고가 진행되고 있는데 동시에 CPC도 높게 책정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네.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이런 질문도 사실 인터뷰 때 굉장히 좀 많이 들었고요. 기본적으로 성과형 플랫폼은 CTR이 높으면 CPC 효율도 덩달아 높아지는 게 일반적인데 네. 지금 네이버 성과형 광고 플랫폼에서는 가끔 이런 케이스가 무너지는 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저희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품 플랫폼 쪽이랑 요 원인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가 4Q 업데이트 때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도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윤성님께서 크리에이티브 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재 구성을 할 때 폰트도 효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손글씨 스타일, 고딕체 스타일 또는 뭐 궁서체 스타일 이런 어떤 폰트가 크리에이티브 효율에 있어가지고 큰 영향을 미칠까요? 네, 좀 저희가 오늘은 좀 소개를 시켜드리지 않았는데요. 내용이 워낙 많아서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요. 저희 스마트 채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면 효율이 어떻게 하면 잘 나올 수 있을지 그 구성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미색 배경색 그리고 저희가 고딕체 형태의 그런 폰트를 제공하잖아요. 다른 폰트보다 고딕체가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가독성이 높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폰트도 가능하면 크게 만드시는 것이 가독성을 높이기 때문에 더 좋은 효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Q&A 시간까지 한번 맞춰봤습니다. 오늘 발표도 그렇고 Q&A도 그렇고 굉장히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주셔서 윤성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윤성님은 여기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슬기로운 네이버 비즈생활 웨비나 그 두 번째 시간 어떠셨나요? 오늘 웨비나를 봐주신 마케터 분들에게 성과형 광고를 앞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오늘이 굉장히 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두 번째 웨비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또 성과형 광고에 대한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